자, 서경별곡 고려가요. 역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별곡이라는 작품은요. 역시 여러분들 그 교실에 교환 역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정리 간단하게 보시면요. 앞에서 배웠던 그 가실이라는 작품과 함께 이별의 정안을 그린 대표적인 고려가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그 이별의 정안을 그려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서경을 중심으로 서민층에 널리 불리다가요. 서경이 도대체 어디예요? 선생님, 오늘날의 그 평양이죠, 평양. 자, 오늘날의 평양을 서경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서경을 중심으로요, 서민층에 널리 불리다가, 원래 그 고려가는 서민층, 평민층 계층에서 불렸다고 했었죠. 궁중음악으로 사용이 되게 되겠죠. 갈래는 고려 가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역시 사면의 분연체라고 할 수 있고, 후렴구 역시 위 도렁성 도렁성 다링디리라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재밌기도 하고요. 후렴구가. 자, 성격은 이별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남녀 상열지사라고 해서 남녀 간의 애정을 소재로 해서 조금은 노골적인 그런 애정들을 표현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뭐 뒤 3년에 가시면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남녀 상열지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남녀 간의 이런 노골적인 그런 애정들을 표현했다라는 거죠. 표현에는 반복법, 비유법, 서리법 같은 것들이 사용됐고요. 각연마다 어조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문보의 332조 기본 율조, 고려가의 율조 그대로 갖고 있고요. 주제는 이별의 정안 역시 가시리와 동일하죠. 의의에서는 청산별곡과 더불어서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두 번째 연의 내용은 정석과 그 육연과도 유사한데요. 정석과 뒤에서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요. 6년에 정석가의 6년과 이 서경별곡의 2연을 보시면요. 상당히 거의 같다. 거의 똑같다고 할 만큼 비슷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어느 한쪽이 뭘 베낀 거냐? 베꼈다기보다는요. 아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그런 구절들이 반복이 돼서 다른 작품들에도 등장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런 형태 때문에 그런 반복된 형태들을 보고 아 이게 구비문학적인 성격이 강하구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구나. 참고로 고려가요는요, 고려시대 때부터 기록됐던 건 아니고요. 평민들 계층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조선조에 와서, 성종조에쯤에 와서 학자들에 의해서 다시 기록이 되게 되죠. 그때 와서야 비로소 기록이 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입에서 입으로 떠돌던 구비문학적 성격이 강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제한 악장가사와 시용양약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 역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별곡. 여기서도 임과의 이별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그런 화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서경이 아들과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 서경이는 아까 평양이라고 했으니까 아실 거고 이 아들가라는 말이 있어서 여러분들 좀 그럴 텐데요. 이 부분은요. 이 부분 조금 한번 좀 참고로 해드릴게요. 서경이 아들과 서경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뭐 땡땡땡 아들가 땡땡땡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부분들 여기 구수리도 한번 잠깐 보세요. 이연에 구수리 그 다음에 아들가 구수리 이렇게 나왔죠. 이 부분도 그 부분하고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일정한 율격을 형성하죠. 아들가는 별 뜻이 없는 우선 여음이고요. 남는 여음 뭐 감탄사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반복을 통해서 정형적인 율격을 생성했죠. 반복을 통한 율격 형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자 서경이 서울이지만 두 번 반복했죠. 위 너렁성 다링들이 자 해석하려고 머리 쥐어뜯어봐야 아무 뜻 없습니다. 해석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건 하나의 그냥 후렴구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악기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고요. 첫 번째 악기 소리를 나타낸 의성어 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후렴구 고려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 후렴구 들어가죠. 이별의 슬픔과 좀 대비되는 경쾌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닭꼰대 아들과 닭꼰대 서울이 소성경 교요 말음.
자, 닦아놓은 곳인 쭉 건설하고 닦아놓은 곳인 소성경 작은 서울 평양을 고요말은 사랑합니다만은 이런 뜻이죠. 고요말은 사랑합니다만은 우리 도렁성 다링들이 뭐 후렴구가 많아서요. 그 후렴구 이것도 후렴구야. 악기소리 똑같죠. 뭘 건 없고요. 여행으론 아질가 여행으론 질산배 버리시고 다 여기 보면 이렇게 아질가를 기본적으로 넣어놓고 일정하게 앞뒤를 반복을 했죠. 지금 선생님이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위에서 반복을 통한 율격 형성 얘기했던 것처럼 닦아놓은 곳인 작은 평양을 사랑합니다만은 여행으론 아즈가 여행으론 질산배 버리시고 이별하기보다는 여기서 여행으론이라는 말은 이별하기보다는 질산배 버리시고 길쌈하던 배라도 버리고 라고 했죠. 자, 이 부분 질산배 자, 이건 길쌈하던 배란 뜻으로요. 자, 길쌈을 한다는 건 이 당시에 여성이 하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바로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그런 시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길쌈하던 배라도 버리고서 위도렁정 다링들이 괴실한데 아질과 괴실한데 우러검 존니노이다. 사랑만 해주신다면 괴실한데 사랑만 해주신다면 사랑만 해주신다면 우러검 존니노이다. 울면서라도 따라가겠다 라고 하네요. 야, 이 부분 조금 좀 눈여겨보시면요. 아까 우리 그 전에 우리 공부했던 그 가시일이라는 작품과 비교해보면 여기에서 나타난 태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별에 대해서 적극적이죠. 이별을 거부하는 적극적 모습이 나타났다. 가시리와 대조되죠. 가시리에서는 좀 소극적인 태도가 나타났다면 여기에서는 이별을 거부하는 아주 적극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도렁정 다링들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1년 전체는요. 1년만 요약을 합니다. 이별의 거부와 연모의 정, 사모하는 마음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2연으로 넘어가 보게요. 이 부분은 이제 정석가라는 고려가요의 6년과 굉장히 똑같은데요. 구수리아즈가 구수리 바위에 드신달, 구수리 바위에 떨어진들이라고 했네요. 자, 이 부분부터 가볼게요. 구수리 바위에 떨어진들, 구술인데요. 이 구술은요, 여기에서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할 수 있다면 바로 화자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자의 사랑.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고 한들 여기 이 바위는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깨지죠. 아까 구슬은 화자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럼 바위는 그 사랑을 깨버리는 그런 소재야. 그럼 이건 뭐예요? 사랑의 장애물 또는 방해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고 한들 위도렁성 다랭들이 기니딴 아슬가 기니딴 그슬이 까나난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겠습니까? 이 말은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해서 서리적인 표현을 썼고요. 서리법 사용됐죠. 묻는 형식을 통해서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끊어지겠습니까? 이 말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긴이라는 단어 있죠. 이 긴은 사랑은 깨어진다 할지라도 난 임에 대한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겠다.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믿음인지 이 긴이 뒤에 나와요. 여기 신이라고 나오잖아. 이게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긴. 자, 위더렁성 다링들이 즈문해를 아즈가 즈문해를 외오검 여신다. 즈문해라는 건 즈문은 고에서 천이죠. 천년을 떨어져 살아간들 외오검 여신달. 자, 이 즈문해를 외오검 여신달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믿음의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의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 도렁성도렁성 다링들인 신이딴 아슬과 신이딴 그스리까 믿음이야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역시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역시 서리법 쓰인 거 보이시죠? 뭐 일정하게 계속 같은 구조를 반복했으니까 반복법도 쓰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죠? 비유적인 표현도 나오죠. 이런 거 끈은 믿음에다 빗댄 거고요. 구슬은 화자의 사랑을 비유한 거니까. 그래서 수사법 같은 것들이 비유법이나 반복법, 서리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정석과의 6년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아까 얘기했었고요. 이 이연 전체의 내용은요.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의 맹세라고 할 수 있겠죠.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의 맹세 이렇게 이연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년으로 넘어갑니다. 대동강 아즈가 대동강 넓은디 몰라서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 이 대동강은요. 부정적인 공간으로 등장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공간이냐? 선생님 세모를 했는데 부정적인 공간이라 이별의 공간이에요. 이별 또는 임과 나를 단절, 갈라놓는 이별, 단절의 공간. 왜?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이게 대동강이에요. 나는 지금 여기 있어요. 임은 지금 배를 타고 떠나려 해요. 이 건너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임과 나 사이는 이제 끊어지는 거야. 이곳으로 가버리면 인과 나 사이는 끊어지는 거야. 미리 얘기하지만요. 이 3년에는 아마 이미 이 배를 타고 건너가면 여기에 있는 이 꽃을 꺾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꽃은 결국 다른 여인을 비유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질투 어린 그런 어떤 마음도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 자 위 도렁성 다링들이 역시 후렴구 나왔고요. 베네어 아즐가 베네어 노한다 사공 아즐가를 기준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죠. 베네어 배를 내어 놓았느냐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라고 하죠. 여기서는 이제 임을 태우고 가는 사공을 괜히 원망하는 거야. 사실은 임을 원망해야 되는데 임한테는 직접 뭐라고 못하니까 지금 사공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죠. 자, 화자가 자신의 사랑을 회방 놓고 있다고 여기는 인물이죠. 이 사공은 화자가 자신의 사랑을 회방하고 있다고 여기는 인물. 사실 사공은 그냥 돈을 받고 물을 건너다 주는 것밖에 없는데 나의 입장에서는 이 사공조차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미 내 곁을 지금 대동강을 배를 타고 건너가려 하니까. 그래서 사공한테 막 화풀이를 하네요. 여기 보세요. 위 도렁샹 다링들이 내각시아스가 내각시를 없난디 몰라서 야, 네 아내가 너 바람난 줄 몰라서 응? 위 도렁샹 다링들이 열배아즈가 열배에 연진다 사공아. 야, 넓은 배 몸을 실었냐? 사공아 떠나는 배 여기서 넓배라고도 하고요. 떠나는 배 몸을 실었느냐 사공아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죠. 자, 이 두 부분은 이렇게 묶어봤을 때요. 어떤 내용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자신에게 닥친 이별이 사공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죠. 어떻게 보면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낀다라는 그런 속담을 좀 적용시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악성, 골개미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악성, 우리가 이런 걸 골개미.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떤 부분이 드러난다고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라는 속담을 적용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좀 정리해 두시면 더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계속 볼게요. 위도렁시렁 다린들이 대동강 아즈가 대동강 건너편 고슬. 자, 이 고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슬은 꽃을 이런 뜻인데요. 이 부분은 질투의 대상이 새로운 여인이에요. 화자의 질투의 대상인 새로운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동강 건너편 꽃을 위 도렁샹
두어렁청 다링들이 배를 타면 아재가 배를 타면 거꾸로이다. 배를 타면 꺾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 마지막에 배를 타면 꺾을 것이다. 라는 건 뭡니까? 이미 다른 여자와 사랑을 맺게 될 거다. 라는 안타까움이 배어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바로 이미 새로운 여인과 사랑을 맺을 것이라는 화자의 걱정이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 작품의 성격상 그 남녀 상열지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남녀 상열지사에 해당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품은 조금 앞에 것보다는 길다는 느낌이 들었을 텐데요. 사실 뭐 후렴구 빼고 하면 뭐 그렇게 내용상은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핵심 정리하고요. 작품 속에서 표현된 것들, 그 다음에 상징적 의미 이런 것들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